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wa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나는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오펜하이머. 그는 트리니티 실험 이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핵폭탄의 발명으로 코드네임 리틀보이와 팻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며 일본의 항복으로 세계 2차 대전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So, what's up guys?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2023년 7월 21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개봉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과학자로서 이번 영화는 제작 발표 때부터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선 일본의 핵폭탄 투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할 수 있어 광복절에 맞춰서 8월 15일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먼저 개봉을 하여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분석과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역사적 사실이라 큰 스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보러 가시기 전에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활동한 과학자들을 알고 가시면 영화를 몇 배나 더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러닝타임도 180분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깁니다. 정치, 사회, 과학을 다루는 영화로 생각보다 무게감 있게 전개가 진행되고 그만큼 가벼운 구강이 거의 없고 다큐멘터리 느낌이 강하며 후반부는 상당히 늘어지고 지루하다는 평이 많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 사회, 과학 이 분야들에 관심이 없다면 이성 혹은 자녀와 함께 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PC주의를 기반으로 일본을 피해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많았고 일본을 미화시키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오펜하이머는 우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진 않으니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오펜하이머인 만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역할에 킬리언 머피 배우가 맡게 되었는데 그는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에 다수 출연한 단골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배트맨 트릴로지의 스케어크로우, 인셉션의 로버트 피셔, 덩케르크에 떨고 있는 병사와 같이 주연보단 조연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번 짝에서는 처음으로 주인공인 오펜하이머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 내내 아일랜드 배우인 킬리언 머피의 감정선과 그의 푸른 눈동자는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화의 중요 장면들을 긴박하게 끌고 가며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만큼 영화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OST는 제작 발표 당시에 거장 한스 짐머가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코로나 시국으로 제작이 늦춰지며 듄의 열렬한 팬이어서 듄 파트 2 작업으로 인하여 이번 OST는 놀란 감독의 과거 작품인 테넷에서 손발을 맞췄던 루드비히 고란손이 음악 감독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역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제작 비용과 짧은 촬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인터스텔라의 1억 6,500만 달러, 다크나이트 1억 8,500만 달러, 덩케르크 1억 달러, 테넷 2억 달러 등 기존 작품에서는 많은 제작비들이 들었으나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룬 이야기인지라 제작비는 다른 영화들의 절반 정도인 8천만 달러가 들었으며 약 90일 만에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전기 영화라 그런지 기존의 논란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뚜렷하거나 긴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영화는 오펜하이머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티탄족인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인물로 인간의 문명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한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제우스의 분노를 산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평생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제목에서부터 오펜하이머의 삶을 요약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즉 미국의 불인 핵을 선사해 주므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무력으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지만 핵을 선사해준 오펜하이머는 그로 인하여 그의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영화에 또 짚어야 될 포인트는 현대과학의 기반을 심어준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이자 핵물리학 및 우주선 분야를 연구한 패트릭 블래켓, 원자의 구조와 복사의 개념을 세운 닐스 보어,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의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공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어니스트 로런스, 수소폭탄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텔러, 물리학계의 아이돌 리차드 파인만, 원자폭탄의 설계자인 엘리코 페르미 등 과학을 잘 모르더라도 살면서 들어본 과학자들이 영화에 다수 나옵니다. 영화의 주된 흐름은 그의 학위과정, 맨해튼 프로젝트, 보안청문회 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영화는 과학자인 오펜하이머의 발명과 발견에 대한 지적 탐구심과 그 결과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에 따른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를 시사하는 작품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독일, 일본, 소련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재미난 기법은 유색과 무색의 장면들로 이야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영화 도입부에서 유색의 장면은 피션, 분열이라 표현하고 무색의 장면은 퓨전, 융합이라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영화의 흐름은 시간선상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피션, 분열은 핵분열 반응에 의해 폭발하는 과정을 나타낸 핵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퓨전은 융합 반응으로 핵융합 반응에 의한 폭발 과정을 나타낸 수소폭탄의 원리로 수소폭탄을 반대한 오펜하이머, 즉 대립하는 스트라우스의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펜하이머가 바라본 상황과 스트라우스 시점에서 바라본 상황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도 한 명의 과학자로서 오펜하이머를 관람한 뒤에 이 영화가 관통하는 핵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서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학은 인간의 역사와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만 이 과학이 역으로 인간이란 종, 그걸 넘어서 지구상 생명체의 존속에도 최근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나치들에 의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핵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트리니티 실험으로 핵이 개발된 뒤 팬맨과 리틀보이가 일본에 투하된 뒤 일본의 사망자들 소식을 접하고 큰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트리니티 실험 이후의 인터뷰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류의 역사는 핵의 개발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하며 더 이상의 핵무기와 수소폭탄의 개발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발명 당시에는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전쟁을 종결시킨 위인으로 추대받지만 추후에는 공상당원으로 몰리기 시작하며 말년에는 모든 직책, 명성을 다 뺏기며 업적에 비해 초라한 삶을 살다가 사후 68년 만에 그의 무죄를 벗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와 비슷하게 질소비료를 발명하여 식량난을 줄이고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여 인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존재하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어 올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에서는 내년에 휴작을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량 부족을 항상 겪었던 과거였지만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 질소 기반 비료 발명 이후 농사에도 신혁명이 일어나 휴작 없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므로 식량난이 줄어 인간의 인구수는 멜서스 트랩을 깨부수고 16억에 불과하던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기점이 됩니다. 그로 인해 1931년 프리츠 하버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러나 독일 출신의 그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을 위한 염소 기반의 생화학 무기를 발명하여 수많은 연합군을 죽음으로 몰게 되었으나 나치당의 집권 이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추방되었으며 노년에는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쓸쓸하게 어느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동굴을 뚫는 용도로 발명된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노벨은 이자의 수익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들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과학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과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히어로 영화에서도 과학자들이 빌런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의 빌런인 그린 고블린, 닥터 옥토퍼스, 리자드, 일렉트로, 벌처, 미스테리오 등 모두 과학자들이 흑화하여 탄생하였으며 아이언맨의 아이언몬거, 위플래시, 익스트리미스트 등도 모두 과학으로 태어난 빌런들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엄청난 힘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를 통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제 연구가 인간의 역사에 큰 발전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한 명의 과학자로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인 오펜하이머에 대한 배경과 제 감상평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분석을 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ou guys. Well, remember this day.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8, 7, 6, 5, 4, 3,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2, What's next? 1.